손흥민 역대급 활약 미쳤다. 혼자서 이끌자 7만 관중 전원 기립한 이유. 지난 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던 손흥민, 31 토트넘. 안타깝게도 이번 시즌은 기쁨이나 감격 대신 아쉬움이 더 많이 남았다. 손흥민은 지난 29일 한국 시간 영국 리즈의 엘런드 로드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 EPL 3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시즌 6번째 도움을 기록. 토트넘의 4에서 1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의 리그 최종전이자 손흥민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였다. 손흥민은 전반 2분 팀 동료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나름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활짝 웃을 수 없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 기록상으로 크게 후퇴했다. 23골이었던 리그 득점은 10골로 줄어들었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2골,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2골을 포함해 시즌 전체를 통틀어 14골에 그쳤다. 지난 시즌 전체 득점 24골에서 10골이나 내려왔다. 도움은 리그에서만 6개를 기록했다. 시즌 전체 공격 포인트는 20개, 14골 6도움였다.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과 공격 포인트 20개 이상을 달성한 것은 그래도 큰 결실이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어느 때보다 파란만장했다. EPL 득점왕 등극으로 기대치가 한껏 높아졌지만 시즌 초반에는 득점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본인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다. 특유의 번뜩이는 슈팅 감각이 살아나지 않았다. 전술적인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새로 영입된 왼쪽 윙백 이반 페리시치와 활동 반경과 플레이 스타일이 겹쳤다. 손흥민이 마음껏 공격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시즌 개막 이후 계속 침묵이 이어지자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공교롭게도 교체로 들어갔던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와 8라운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에 이어 10월 UCL 조별리그에서 2골을 추가하며 득점 감각을 끌어올리는 듯했다. 하지만 곧바로 최악의 시련이 찾아왔다. 11월 초 마르세유, 프랑스와 UCL 조별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왼쪽 눈 주위를 크게 다친 것. 안아골절 진단을 받은 손흥민은 곧바로 수술대에 올랐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3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월드컵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에 초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했다. 손흥민 없는 대표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손흥민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마스크를 쓰고 경기 출전을 강행했다. 그의 투혼은 대한민국을 깨웠다. 몸을 아끼지 않는 투혼에 힘입어 한국은 우승후보 포르투갈을 꺾고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꿈만 같았던 월드컵 일정을 마무리하고 소속팀 토트넘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쉽지 않은 시간은 계속 이어졌다. 부상 여파로 마스크를 쓴 채 계속 경기에 나섰으나 활약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의 능력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다행히 손흥민은 시즌 후반기에 들어 살아나기 시작했다. 4월에만 4골을 터뜨리며 특유의 몰아치기가 되살아났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4월 8일 브라이턴과 30라운드 경기였다. 이날 손흥민은 선제골을 터뜨려 토트넘의 2에서 1승리를 이끌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이 260경기 만에 EPL 개인 통산 100호 골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는 순간이었다. EPL 100골은 리그 역사를 통틀어서도 34명밖에 이루지 못한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시즌 전체로 놓고 볼 때 손흥민은 아쉬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개인 성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팀 성적이 추락했다. 시즌 초반에는 UCL 진출 티켓이 주어지는 4위 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물러난 뒤 팀은 부진의 늪에 빠졌다. 콘테 감독이 물러난 뒤 토트넘은 이후 리그 10경기에서 3승 2무 5패에 그쳤다. 경기당 평균 승점이 1.1에 불과했다.
콘테 감독이 이끌었던 28경기에서 승점 49점, 경기당 평균 1.75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컸다. 토트넘의 순위는 8위까지 추락했다. UCL은커녕 다음 시즌 어떠한 유럽 클럽 대항전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손흥민이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이후 처음이다. 토트넘은 2010에서 11시즌부터 어떤 대회라도 유럽 대항전에 꾸준히 출전했다. 그래서 이번 시즌 결과가 더 충격적이다. 손흥민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토트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간판 공격수이나 손흥민의 공격 단짝인 케인이 우승 트로피를 위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케인뿐 아니라 상당수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을 물색 중이다. 하지만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계속 퇴짜를 맞고 있다. 밖에서 볼 때 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전망이 밝지 않다는 뜻이다. 팬들은 경기장에서 연일 레비 아웃, 레비 아웃을 외치고 있다. 다니엘 레비 구단 회장의 퇴출을 의미한다. 아직은 섣부른 예상이지만 토트넘은 선수단의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전력은 지금보다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 시즌 손흥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 역사는 옳았다. 마이애미. 원정서 보스턴 꺾고 NBA 파이널행. 미국 프로농구, NBA, 플레이오프, PO, 최초의 4에서 3역 수입는 없었다. 동부 콘퍼런스 파이널에서 우승 건 마이애미 히트였다. 마이애미는 30일, 한국 시간, 보스턴 TD 가든에서 열린 보스턴 셀틱스와의 2023 미국 프로농구, NBA, 플레이오프, PO, 동부 콘퍼런스 파이널, 7전 4승제, 7차전 맞대결에서 103에서 84로 이겼다. 마이애미는 이날 승리로 시리즈 전적 4에서 3을 기록, 보스턴을 꺾고 NBA 파이널로 향했다. 마이애미는 시리즈 첫 3경기를 모두 쓸어 담으며 일찌감치 NBA 파이널에 진출하는 듯 했다. 특히 역대 NBA PO7 전제 역사상 시리즈를 3에서 0으로 리드한 팀이 모두 다음 단계에 진출한 바 있어 마이애미의 우세가 예상됐다. 하지만 동부 2번 시드 보스턴의 저력은 강했다. 보스턴은 4에서 6차전을 내리 이기며 시리즈를 기어코 3에서 3으로 마쳤다. NBA 사상 최초의 역수입이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점 7차전 혈투 끝에 우승 건 마이애미였다. 마이애미는 원정 경기임에도 전 부문에서 보스턴을 압도했다. 플레이오프 지미 버틀러는 28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드래프트에 지명받지 못한 선수, 출신 케일럽 마틴은 3점슛 4개 포함 26득점을 올리며 보스턴 외곽을 허물었다. 반면 보스턴은 원투펀치, 제이슨 테이텀, 14득점,과 제일런 브라운, 19득점, 이 33득점을 기록하는 데 그치며 홈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특히 엘리미네이션, 지면 탈락하는 게임에서 유독 좋은 모습을 보여준 테이텀이 경기 초반에 발목을 다친 게 치명타로 작용한 모양새다. 브라운은 턴오버만 8개를 기록하며 자멸했다. 경기 초반은 마이애미의 우세였다. 특히 보스턴의 에이스 테이텀이 1쿼터 초반 발목을 접지르며 야투 1개 시도에 그쳤다. 반면 마이애미는 선발로 나선 버틀러 마틴 뱀 아데바요가 고루 득점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보스턴에선 브라운이 반격을 이끌었지만 낮은 야투율과 연이은 턴오버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다. 2쿼터 마이애미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숨을 돌렸다. 반면 보스턴은 테이텀이 다시 복귀해 12분을 다 소화했지만 여전히 마이애미의 리드는 바뀌지 않았다. 2쿼터 종료 시점 마이애미는 76에서 66으로 10점차 리드를 잡았다. 후반 보스턴은 6차전이 영웅 데릭 화이트를 앞세워 추격을 전개했다. 앞선 6차전에서 0.1초를 남겨두고 역전 버저비터 티빈을 성공시킨 화이트는 3쿼터에만 13득점을 올렸다. 과감한 돌파로 마이애미의 파울을 유도했다.
마이애미는 마티니 4개의 야투를 모두 적중시키며 분위기를 유지했다. 승리의 여신은 마이애미의 손을 들어줬다. 4쿼터 펼쳐진 에이스 대결. 테이텀과 브라운은 낮은 야투율로 단 6득점을 합작하는 데 그쳤다. 반면 마이애미의 에이스 버틀러는 9득점을 몰아치며 웃었다. 종료 7분 전 두 팀의 점수차는 20점까지 벌어져 있었다. 마이애미는 NBA 역사상 두 번째로 8번 시드에서 파이널 진출까지 성공한 팀이 됐다. 동부 콘퍼런스 파이널 내내 맹활약을 펼친 버틀러는 최우수 선수 MVP에게 주어지는 레리 버드상을 수상하며 웃었다. 3. 힘 놓칠 위기 텐 하흐 감독. 뿔났다. 기회 사라진다. 적극 투자해야. 5일머니 뉴캐슬이 김민재, 27. 나폴리 위 영입전에 뛰어들었단 소식이 전해진 뒤 공교롭게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메뉴, 에릭 텐 하흐 감독, 53. 이 구단에 투자가 필요하다 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영국 매체 90MI는 30일 이하 한국 시간 텐 하흐 감독은 다음 시즌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선 여름에 구단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고 전했다. 맨유는 2022에서 2023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을 3위로 마쳤다. 집전 시즌 6위보다 좋은 성적이다. 탄력받기 시작한 맨유의 목표는 다음 시즌 리그 우승이다. 텐 하흐 감독은 29일 풀럼과 EPL 최종전 2에서 1맨유승 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선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 라고 힘줘 말했다. 또 그는 여름 이적 시장 때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며 아직 갈 길이 멀다.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고 싶다면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단에 뒤질 수밖에 없다. 기회가 사라진다. 라고 적극적인 투자를 받고 차기 시즌 땐 우승을 일궈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단 맨유의 여름 이적 시장 계획 핵심은 새로운 9번을 영입하는 것이다. 90MIN에 따르면 맨유는 해리 케인, 토트넘, 빅터 오시멘, 나폴리, 두산 블라호비치, 유벤투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인터밀란 중 한 명을 영입하고 싶어한다. 더불어 매체는 수비수 김민재도 맨유 이적설에 휩싸였다 라고 덧붙였다. 텐 하흐 감독까지 나서 맨유 수뇌부에 적극 투자를 권하고 있다. 구단이 소극적으로 돈을 풀면 영입 후보군에 있는 선수들을 놓칠 수 있다. 최근까지 맨유는 김민재와 강하게 연결됐다. 그러나 매각 이슈 등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 갑자기 5일머니 뉴캐슬에게 김민재 영입 주도권을 내줄 위기에 몰렸다. 그는 차기 시즌 수비진을 탄탄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전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가 수준 낮은 수비력으로 자동문이 되면서 맨유의 수비수 수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맨유는 바이아웃을 지불해서라도 김민재를 데려올 것이라고 영국 매체 더선은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자본금이 탄탄한 뉴캐슬 역시 보기 드문 괴물 수비수 김민재 영입에 적극적이다. 돈이 장애물이 되지 않아 맨유만큼 적극적이다. 국내 K리그 1 전북현대와 중국 슈퍼리그를 거쳐 2021년 튀르키예 명문 페네르바체로 이적한 김민재는 지난 여름 나폴리 유니폼을 입었다. 이적 한 시즌 만에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다. 팀이 정상에 오르는데 일조했다. 단단한 수비진을 앞세워 나폴리는 레전드 고 디에고 마라도나가 활약했던 1989에서 1990 시즌 이후 33년 만에 스쿠데토를 차지했다. 최근 뉴캐슬 지역지 조르디 부트 보이스는 뉴캐슬은 세계 최고 센터백 김민재의 팬으로 알려졌다 라며 뉴캐슬이 그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키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유럽 축구 이적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역시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영입 경쟁 선두를 달리던 맨유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맨유 사령탑 텐 하흐가 직접 나서 적극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